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전통 가옥이 떠오르는데요.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540여 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 오래된 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540여 년이나 된 고택이 있는 마을의 모습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가지고 예. 날이 참 따스하고 좋은데요. 예. 근데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한 곳이 있는 곳. 있는 곳. 예, 예. 그것이 어떤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촌리. 명촌리. 명촌리에 있습니다. 여기 정말 명촌리 마을 예,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와. 명촌리에 바로 그 건물이 있습니다. 돌담이 유난히 많은 마을 명촌리의 역사도 유구합니다. 이야, 이 돌담길이 참 예쁜데요. 와, 아, 제주도에 예, 온 예.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돌담에 뭐 속삭이는 네. 햇살같이라는 맞아요. 그 시처럼 돌담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예.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예. 이 마을은 예. 얼마나 오래된 마을인가요? 이 마을은 이제 뭐 역사가 삼한 시대부터 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면 얼마나 된 예, 거의 뭐 2,300년 전부터. 왜냐하니까 이 마을에 은양이라는 곳에 사람 살기 시작한 이후에 네. 뭐 큰 마을들이 한 몇 곳 있는데 뭐 이곳이 명촌 마을이고 이제 요 밑에 산전 마을이 있고 저 뒤쪽에 양등 마을이 있고 뭐 등등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제 우리가 뭐 천전리 각색에 보면 네. 거지볼촌이라고 나와요. 네. 거지볼촌에 이제 그러니까 안급 그 이제 도인하고 이제 그 삼위성 순회제가 이제 그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서기 535년이 이제 을묘년인데 네. 그때 새긴 건데 그때 이미 이제 이 마을에 이 일원에 이제 큰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 절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네. 그 촌중이 왔다 그래 촌중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뭐 천전리 각석으로 볼 때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선 땔거리가 필요한데요. 넓은 만당벌이 있어 넉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만당벌은 왜 만당벌이에요? 이 만당이라는 게 네. 크다. 크다. 일만 만자. 그러니까 당은 넓은 곳을 당이라 그러지 당. 그래서 볼 때 만당이다. 네. 가득하다. 그리 들판에 이제 그 옛날에 농사 아, 가득 지었다. 네. 왜냐하면 만당 거란이 또 있어요. 어. 만당천에서 물이 또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지으니까 황금 만당이다. 가을에는 오. 황금 이삭이 넘치고 그 보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아. 그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았다. 네. 그래서 만당벌이다. 명촌마을 중심엔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나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 동네에 장가온 사위가 심었다고 해서 최강나무라고 합니다. 최강나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참 재밌죠? 와, 이 나무도 진짜 크네요. 여기에도 예, 예, 이렇게 예. 큰 나무가 있네요, 선생님. 예, 예, 예. 이건 어떤 나무죠? 이 나무는 역사가 있는 나무입니다. 역사가요? 어떤 역사가 역사가 있어요. 있나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최경로라는 분인데 한 250년 전에 영조 때 인물입니다. 네. 그 양반은 이제 명천 군수와 그 한양에 가서 지중수 부사를 지낸 분입니다.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분이고 또 경주 최씨 출신이고 그분이 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이제 그 자마공 그 정무공 최진립 장군 그 최진립 선생 문집을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내곤을 간행했는데 이분이 했습니다. 이 나무를 심은 분이. 근데 그분은 원래 이제 고향은 이제 경주 내남 쪽입니다. 내남 최부자 네. 바로 그 동네인데. 근데 왜 이분이 이와 심었냐? 그분이 이 동네의 최각입니다. 최각. 최각이라는 건 뭐냐? 사위. 우리가 이제 이래 부인집에서 볼 때 사위를 이제 최각이라 그래요. 네. 그 사위 이분이 이어와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처갓집에 올 때 그 이 나무를 한 250년 전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회화나무입니다. 회나무라 그러죠. 네. 회나무 굉장히 나무가 양반나무입니다. 양반나무. 아, 이게요? 예, 나무가 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런지 나무가 잘 자라요. 네. 지금도 잎이 무성한데 그 마치 살아있는 막 그 네. 모습 그대로 이제 그죠 생명력. 이 나무를 심은 사위가 유명한 집안 출신이랍니다. 그 이 나무는 정말 그 우리 울산에서 보존해야 될 나무고 오. 왜냐면 나무를 심은 분이 분명히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최경로라는 분이 그분이 또 울산 향토사나 또 중요하죠. 최진립 장군 그분의 이제 그 5대조 최진립 장군의 묘가 유니스트 안에 있잖아요. 네. 그 묘가 거기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래 이분이 그 최진립 장군은 또 충무공 이수진 장군만큼 훌륭했다 그래요. 오. 이분은 육지에서는 최진립 장군, 오. 바다에는 이수진 장군. 네. 그럴 정도로 이분이 훌륭한 분이 이제 그분의 5대 손이 또 훌륭한 분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 동네 이제 장가를 와서 아.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이 나무 이제 심고 또 나무를 보고 그래서 참 이 마을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나무가 바로 이 회나무입니다. 최강 나무만큼이나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무려 540여 년이나 된 만정헌인데요. 첫눈에 보기에도 풍기는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만정헌은 과연 어떤 집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래된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요. 아주 단아한 느낌이 가득해요. 예예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느낌 보면 이래 굉장히 견고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 처마가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팔짝 지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균형이 맞고 어. 굉장히 튼튼하고 네. 다 느낌을 딱 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예예 정말 양반 가옥 같아요. 예예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양관 가옥답게 맞아요. 그 사실 이 건물이 이제 이 언양의 모든 선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이래 뭐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언양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다. 네. 또 울산에서도 첫째 제일 오래됐다. 오래됐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볼 적에도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다. 네. 목조 건축이다. 뭐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 만정헌이란 이름이 독특하거든요. 예. 이 이름의 유래는 어디서 만년에 걸쳐서 만년에 걸쳐서 정해졌다. 정해졌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정해졌다. 와.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만년헌이라 그랬거든. 헌. 네. 그런데 원래 이름 만년각이었어요. 만정헌 이전에 만년각. 어. 그래 이 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책을 넣는다든지 또 사람이 뭐 거주를 안 하고 네. 주로 이제 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뭐 보관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헌이 된 거는 헌은 사람이 산다. 아. 헌이라는 게 또는 뭐 그런 공간을 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비가 네. 책과 이 각일 때 그 책과 또 헌 사람이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연구를 하고 네. 그런 선비의 공간이다. 네. 뭐 이런 뜻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만정헌 뜰악에 올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굴곡져 있는 게 네. 정말 독특하고 재밌거든요. 예, 예, 뭐 네. 일종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이래. 아, 기둥이 아니에요, 저거? 예, 예, 기둥은 이래 수직이고, 네. 예, 그래, 아, 저걸 대들보라고 하는구나. 예, 멋지게 깎았어요. 아, 그러네요. 이래 뭐 아주 너무 이래 네. 활처럼 맞아요. 이렇게 이래 굴곡이 너무 쫙 아름답게 이래 져가지고. 굉장히 그 귀한 겁니다. 저는. 네. 또 눈여겨봐야 할 이 건축물도 뭐가 있을까요? 예, 입공이 있고 입공. 이런 걸 입공이라고 예, 하는 저런 걸 거예요? 입공이라고 그러죠. 오. 입공. 와, 그다음에-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예, 예쁘지요. 네. 그런데 이 선비집답게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아, 그리고 강인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러네요. 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입공사에 가로지르는 건 이건 창방이라 그래요. 창방. 요거 쫙 이래 가로목에 아, 이걸 창방이라 그러네요. 그럽니다.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이 저는 이제 거랭이 공법이라 공법이. 고랭이. 우리가 거랭이 공법이 뭐냐면 이 기둥을 쌓을 때 이 돌에 맞춰 가지고 이 나무를 깎아요. 네. 그 밑에 두춧돌에 맞춰 가지고 오, 깎는 거랭이 네네네. 공법을 한 게 다 나타나 있고 여기 예. 두춧돌을 만들 때 그 기둥을 세울 때 그렇네요. 그리고 여 이제 이래 담장 이런 거는 다 우리 울산시에서 보수를 해준 겁니다. 해준 거 돈을 들여 보수도 해주고 또 울산의 이제 문화재로서 최고 가치를 가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담장이나 뭐 기아라든지 뭐 그러고 항상 이래 유지가 되도록 네. 해왔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정헌엔 우리의 전통 한옥 건축 기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한 건물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어떤 예. 분들이 사셨을까요?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뭐 이걸 이제 지은 분이 이제 1473년에 지은 분이 김자간이라는 분이고, 김자간. 네. 예, 경주 김씨 입향조고, 그다음 그 중에 이제 후손이 이제 임진왜란 위에 1700년경에 이제 그 김지라는 분이 있어요. 김지. 오. 김지는 뜻지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명언이라 호가 명언입니다. 조 안에 명언이라고 호가 이제 있거든요. 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런데 이 그 당시 대표 운양의 대표 선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업적이 이제 방고선. 그분은 이분이 오, 그 유명하잖아요. 창건을 했어요. 오. 그 당시에 이분이 10년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창건을 했습니다. 우와.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경주김씨 이쪽에 자기 일족들하고 네. 이제 이 은양의 선비를 다 힘을 모아가지고 10년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방고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정헌 앞엔 조그마한 비각이 서 있습니다. 광주노씨 정려각인데요. 만정헌을 지은 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비각입니다. 그 사연이 무척 궁금한데요. 이분은 이제 이 광주노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아까 우리 명은 그 김지 그 봤잖아요. 네, 네, 그분의 네, 네. 모친입니다. 모친. 연세가 한 6세대가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40대에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네. 김찬이라는 분이 이제 별세했어요. 벌써다. 별세하고 그때 이분이 이제 그 3년상을 살고 네. 그 다음에도 30년간 그 이래 흙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참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막 아주 그 이제 뭐 험하게 먹고 네. 그 고기는 절대 안 먹고 그래서 그 30년간 그것을 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아까 우리 김지라는 분이 그 어머니 밑에 그 이제 위임이 난 겁니다. 와. 그래서 그 교육을 그 받은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그 10년 들여가지고 이제 그 이 이제 방고성을 지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어머니 탓이다. 아. 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촌리에 만정헌과 정려각이 남아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 명촌 마을에 있는 만정헌을 쭉 들여다봤는데요, 선생님. 만정헌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첫째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어떤 그 선비가 이 지역 사회의 정신세계를 이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그런 점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 그 광주노씨 밑에 그 김지라는 훌륭한 선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보는 정려각도 그냥 흘려봐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점을 참 두 가지를 시사하는 곳이 바로 명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명촌 마을을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신라 시대에도 있었던 이 명촌 마을엔 오래된 만정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울산 곳곳에 남아있는 고택을 잘 보존해서 울산만의 고택 문화가 피어나길 기원합니다.